그동안 제가 불면증을 개선하려고 잠을 잘 자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저희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저희 불면증을 더 심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또 야간 근무를 하면서 잠을 그때그때 좀 잘 자기 위해서 복용하고 있는 이 서카딘이라는 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박의사 김유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면장애,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모든 걸 약간 저중심으로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내용들, 힘들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의학 정보 아니면 의사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관해서라면 이제 다닥으로 보내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의학 정보 아니면 의사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 적혀 있는 메일 주소 1, 숫자 1, 영어 T, 5, 그리고 숫자 9, 129@naver.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그때 적절한 내용을 뽑아서 선정을 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지.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내용으로 먼저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잠이랑 멀어졌어요. 원래는 진짜 베개만 돼도 진짜 서서도 잠이 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을 자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4, 5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야간 근무 끝나고 한 달째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서 서카딘까지 이제 처방을 받아 먹으면서 생활 패턴으로 좀 돌려줬는데요. 그런데 이 약물보다도 저에게 더 큰 영향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면장애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는지, 어떤 이유에서 악화가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왜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돼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불면증, 수면장애라고 하면은 사실 약물 치료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병원에까지 오시는 분들은 약을 받으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것만 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 약을 같이 먹으면서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인지행동 치료만 단독으로 한 것이 장기적인 효과가 제일 좋아요. 심지어 저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서 처음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약을 같이 복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아닙니다. 그 군보다 인지행동 치료와 처음에 약을 쓰다가 테이퍼링 줄여나간 군보다도 인지행동 치료 단독으로 했던 군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서건 불면증이 됐건 원인에 상관없이 불면증에 대해서 수면장애에 대해서는 1차적인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다른 치료요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실제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정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보통 6주, 12주 코스예요. 그걸 진행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는 곳 자체도 많지 않고 이제 정신과에서 인지행동 치료 요법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시려는 분들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면장애를 악화시키기 위해서란 말은 되게 이상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수면장애 를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면장애를 악화시키는 행동이었던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점점 잠을 자는 게 이제 삶의 중심이 됐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부터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 했고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약속이 너무나도 늦게 끝나면은 잠을 또 잘 못 잘까봐 빨리 약속이든 노는 거든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또 잠을 자는 걸 기다렸어요. 근데 이 모든 행동이 저의 수면장애를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면장애라는 거는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수면장애라는 것은 3P, 3요인, 3인제로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선행요인, 내가 조금 예민한 성격, 조금 수면이 원래 얕게 되는 성격, 요런 그런 선행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발요인이 생겨요. 유발요인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 저처럼 이제 야간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 때문에 밤을 새야 됐다거나, 아니면 생활 사이클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그게 유발요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유발요인이 지나가고 나면 사실 다시 원래 사이클로 돌아오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여행 갔다 오더라도 계속 그 시차 그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속 요인이 끼어들게 되면은 점점 수면장애, 불면증, 만성화가 되고 점점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속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처럼 제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이런 수면장애를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들 2개 다 수면장애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걸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파블로프의 개랑 똑같은 거예요. 파블로프의 개라는 게 왜 여기서 갑자기 나오냐면은 종소리랑 고기랑 같이 제공을 하다 보면은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고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침을 찰찰찰찰 흘린다라는 게 이제 파블로프의 개인데요. 2가지 자극이 같이 제공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2가지 자극이 하나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서 느껴진다는 거죠. 몸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을 잘 못 자니까 더 일찍부터 침대에 누워있고, 그리고 잠에서 깨더라도 조금 더 침대에 누워있고, 이런 행동들이 결국 침대에서 내가 자는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자는 시간도 길지만, 깨어있는 시간도 많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침대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만 들었을 때 이제 침을 흘리기 시작한 것처럼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몸이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된다고가 아니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침대에 누워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침대랑 각성이 되는 활동을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끊어주기 위해서 침대에서는 잠만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들이 있어요. 침대에서 오래 있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그런 거 들으면은, 참 좋은 얘기 하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왜 그런지 알게 되면 전 좀 더 실천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랑 각성이란 거를 떼어놓기 위해서 일단 누워있으면서 걱정하거나, 누워있으면서 컴퓨터를 한다거나, 누워있으면서 TV를 본다거나, 누워있으면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저와 침대와 각성의 관계를 탄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사실 이제 원룸에 살다 보니까 좀 공간 활용을 적절하게 하려고 저는 심지어 침대에 옆에 상 같은 걸 하나 놨어요. 거기에서 이제 의자를 대신해서 밥도 먹고, 거기에 이제 노트북을 하다가 누워서 그대로 이제 노트북을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제가 침대라는 공간을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라고 의식하지 못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중요한 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잠 자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몸이 긴장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다른 다른 수면 위생 요법도 사용을 해보기보다는 초조하게 계속 누워서 가만히 있게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대와 각성을 떼어놓는 것과 것만큼 중요한 거 하나가 뭐였냐면은 결국 내가 사실 잠을
못 자도 그렇게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8시간의 권고 시간을 그거에 대한 그 너무나도 큰 압박을 가지다 보면 그게 더 오히려 실제로 내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8시간을 못 잤기 때문에 7시간을 못 잤기 때문에 유달리 피곤한 것 같아. 유달리 더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면을 너무나도 과장되게 수면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과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와 각성을 떼어놓는 거, 그거. 그래서 침대에 누웠을 때 내가 깨어있는 활동 가능한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 구조를 바꾼다든지 침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침대에서 예를 들어 그런 침대 거치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치워버리시고 침대에서는 온리 자는 것을 위해서 혹시라도 누워있다가 잠이 들지 않고 또 막 상념으로 빠져든다. 그러면은 그때는 부자작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신 팁이 만약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많다면은 일어나서 차라리 그 책상으로 가서 걱정되는 걸 다 적어버려요. 그렇게 다 적다 보면 차라리 그게 낫다고. 잠을 좀 못 자도 되니까 침대에 누워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 말씀드렸듯이 침대에 누울 때 몸이 깨어나게 되니까. 그거랑 같이 해서 잠을 좀 못 자도 괜찮다. 잠을 못 자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실수를 할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자도 실수는 합니다. 어차피 실수는 하니까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잠을 잘 자는 거는 사실 잠을 잘 자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잘 일어나는 거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매우 야간형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피곤해요. 하루 종일은 아닌데 오후만 돼도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6, 7시쯤부터는 이제 몸이 슬슬 피로하다고 느껴야 그러면은 9시, 10시쯤엔 슬슬 자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도 야간형 인간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5, 6시쯤에 쌩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막 에너지가 넘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형 인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야간형 인간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몸은 아침형까지는 아니어도 점심형 인간인가 봅니다. 밤을 새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일찍까지는 아니죠. 저는 언제나 정말 긴급하게 커트라인을 끊고 들어올 만큼 직전까지 자기 때문에 사실 일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상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사실 제가 제 몸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 오후에 별로 졸리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사실 제일 중요한 신호는 햇빛이에요. 햇빛을 쐬면서 우리 뇌에서 이제 하루의 사이클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쐬는 게 또 중요하고 그거랑 같이 해서 활동을 좀 시작을 해서 내 몸에 진짜로 너 깨어났다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복용하고 있는 이 서카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서카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강한 수면 유도제는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들 수면제, 진짜 수면제, 졸피뎀이라든지, 트라조돈, 이런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졸피뎀이 일단 단기적인 효과로는 가장 세죠. 그래서 장기간 복용하면은 이제 의존이 생기고 내성이 생긴다는 게 좀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수면 영양제, 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별로 효과가 없어서. 하지만 수면 사이클이 저처럼 이게 깨진 경우, 그리고 이거는 정신과 용제라고 하기에는 그런 중추신경 진정작용이 크진 않아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수면 사이클을, 그러니까 시차를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조절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얘는 최면 진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먹고서 이렇게 잠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더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무슨 수면제냐, 효과 하나도 없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게 얘는 사실
효과 자체가 그게 맞아요. 한두 시간 전 정도 복용을 해서 슬슬 내 몸이 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의지로 잠을 깨려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를 재워버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부담감 없이 그냥 내가 수면 영양제를 먹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복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를 복용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10시 반, 11시쯤 잘 거다라고 하면은 9시 그러면은 9시 반 요쯤에 약을 먹고 그 이후의 시간을 수면을 잘 자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좀 투자를 해봤습니다. 사실 수면을 잘 자기 위해서 뭐 투자하는 거라고 해봐야 뭐 제가 이제 원룸에 살다 보니 목욕을 할 수는 없어서 조격을 한다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읽고 싶지 않았던 논문이나 좀 두꺼운 책을 재미없는 걸로 읽는다거나 하는 행동을 해봤습니다. 사실 수면 위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절대로 그냥 수면 위생이라는 걸 그렇게 뜩 준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똑같은 리스트라고 하더라도 만일 나에게 맞는 걸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계획을 짜는 거는 효과가 있지만 그냥 쭉 읽어서 좋은 말이네 이런 거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어떤 거를 고쳐나가는 게 나에게 가장 덜 어렵고 그리고 또 효과가 좋을지 어떤 게 가장 나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수면 위생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왜 수면 위생이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 몸에 작용하는지 그냥 일반적인 좋은 말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침대와 각성을 떨구기 위한 그런 조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실천이 훨씬 더 쉽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해봐서 약간 마무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수면 장애를 스스로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특히 침대에 누워서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면 장애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침대와 각성이 묶여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대에 있을 때 깨어있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그런 중요성을 부과를 해버리면 그만큼 더 오히려 수면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물론 7시간, 8시간 자는 게 인생에 있어서 좋고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3, 4시간 자고서 다음날 멀쩡한 경우도 많아요. 내가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 8시간, 7시간 잔 날도 피곤하게 느껴지는 날 있고 실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얘기했던 것 같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사실 수면 사이클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 정말로 힘드신 상황에서는 약의 도움도 받을 만하다는 거. 소카디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다른 수면제를 시도하셨던 분들에게는 크게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그런 수면의 인지행동요법 최소한 자극조절 치료라든지 그런 시간조절요법 이런 거는 같이 좀 병행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각자에 맞는 상황은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진료까지 하는 경우가 그리고 사실 환자분들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속상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제가 수면제 주세요. 안 먹으면 전 안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소카딘을 간헐적으로 복용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침대에서 저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잠이 하루에 아무리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 잠을 못 자면 속상하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잠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주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밖에서 만난 의사, 병원 밖에서 김유연이었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있다고 하면 메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